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고 있는 이치동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사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방 세계에 맞서는 북중러 그리고 이란의 결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10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회담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 부품 지원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북중러 그리고 이란의 밀착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사실상 한 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 방아쇠라는 시스템에 기반해 핵탄두 미사일 발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한미연합 전투기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데 수출용 무기 보여주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간의 회담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측 간에 논의할 사항이 좀 많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5시간 이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도 면담했고요. 작년 11월에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회담,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거였죠. 이후 후속 상황, 점검 및 논의를 위한 거였는데요. 결과는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면전에서 다 했다. 하지만 역시 민감한 주요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기싸움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레드라인, 선 넘지 마라, 뭐 이런 경고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About the areas where we have differences, at the very least, to avoid misunderstandings, to avoid miscalculations. That really is a shared responsibility that we have, not only for our own people, but for people around the world. 中方要干涉中国内政，不要打压中国的发展，不要再涉及中国的主权、安全、发展利益上踩踏对方的红线。 네, 팽팽한 기싸움이 보여지는 그런 모두 발언이었는데 주로 논의된 사항은 어떤 거였죠? 이제 미중 외교장관이 만나면 보통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외교적이면서도 뼈 있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보여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건데요.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뤄졌습니다. 미측이 중국에 대해 중국의 이제 비핵화와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해 압력을 좀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제는 역시 이제 중국의 러시아 전시 경제 지원, 특히 군수 첨단 산업 지원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주요 산업에도 쓰고 무기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을 중국 업체에서 조달받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운명은 물론 유럽 전역에 상당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멈추라는 건데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일 뿐이다. 서방 세계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중동 정세를 위해서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이란에도 영향력을 좀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왕이 장관은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마침 근데 이번 주에 북한에서는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 이런 발표를 했죠. 윤정호 대외 경제상이 이란 방문길에 나섰는데요. 네. 23일 화요일에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역, 대외 경제 교류 총책임자고요. 대외 경제성이 예전에는 무역성이었습니다. 이름이. 러시아를 고리로 북한과 이란 삼각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나와서 더 이목이 쏠리는 거고요. 윤정호 대외 경제상이 지난 3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대러 경제 협력 주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이란을 방문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북중러 그리고 이란 네 나라가 이제 물밑 공조를 두고는 미국과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9.11 테러가 터지고 몇 달 후에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물론 서구 중심 시각에서이긴 하지만 북중러 그리고 이란을 요즘 이 쿼르텟을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군사 위협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전쟁 성패에 자신들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이끄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작심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war in Ukraine demonstrates how intertwined, how interlinked our security is. Because China is propping up the Russian war economy. Iran is delivering drones and ammunition to Russia. North Korea is delivering ammunition to Russia. This is really a demonstration of how what happens in Asia matters for Europe, and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Asia. 네, 북한 문제를 한반도나 동북아 또 평양과 워싱턴 관계에 국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중동과 유럽까지 아우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언급이었고요. 특히 중국이 서방 세계와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노르웨이 총리 출신인데요. 권위주의 독재 세력에 밀착에 대항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꼭 집어서 지목했습니다. 7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북한이 외교적 고립감을 벗어 던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 국무부의 정박이라는 부차관보가 있는데요. 네.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지난해 말 퇴임하고 나서 북한 담당 고위 관료 직함을 달고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계 인사로 CIA 등 미 정보 당국에서 북한 문제 분석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요. 네. 백악관에 여러 관련 보고서도 올리고 했습니다. 이번 주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전한 분석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요약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전방위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권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 무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종의 홍보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거고요.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무력 시위 외에도 사실상 수출 상품 전시, 시연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부당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목줄이 실제보다 길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는 적나라한 표현도 썼습니다. 네, 북한의 무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잖아요. 네, 핵 반격 종합 전술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600mm 초대형 방사포 부대를 핵 방아쇠라는 핵무기 종합 관리 체제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해봤다는 건데요. 넉 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각 한 발씩 초대형 방사포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무기 사용 필요시 발령되는 화산 경보를 상정하고 지휘 체계를 가동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발사했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이제 350km 정도 떨어진 섬에 있는 표적을 명중했다는 건데요. 이게 평양 기준으로는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또는 이제 군산 미 공군 기지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미 간의 대규모 공중 연합 훈련을 구실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한미 주력 군용기 100여 대가 참여한 연합 편대 훈련을 거론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2주간 진행된 건데요. 어제까지. 특히 지난주 한미 공수부대의 적진 침투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도부 제거 작전 리허설로 보는 거고요.
3월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엔 비교적 잠잠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전술핵 타결 훈련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북한이 밖으로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무기 개발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타이밍을 정하는 거로 보이고요. 물론 대내외 정치 또 선전 효과 극대화도 고려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시기와 형태 예측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미중 갈등에 더해서 러시아, 이란과 밀착까지 북한 문제 방정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풀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